안녕하세요. 대감학원 수학 강사 모란입니다. 자, 어제 신한고 공통수학 1 이제 수학 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같이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항풀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항수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원래 단답형이 두세 문제에서 뭐 쉬운 거 하나 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주고 이렇게 조금 단답형 난이도가 두세 개를 골고루 줬었는데, 자, 이번에는 단답형이 단 한 문제 8점짜리가 있었고 이제 객관식이 20문항으로 많아졌습니다. 자, 근데 지금 난이도가 어땠냐면 전체적으로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평균값이 조금 더 위로 간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가 조금 간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전체적으로 약간 중상 난이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싶고요. 자, 부교재는 필수인 건 맞지만 2학년에 비하면은 비중이 적어서 여러분이 뭐 부교재를 한번 공부한 다음에 그걸 여러 번 볼 필요까지는 없었고요. 이제 다른 뭐 모의고사 사점유라든지 다른 문제집으로 충분히 이제 연습을 해도 접해봤을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고사 느낌이랑 그 부분은 조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이 부교재만 보시면 안 되고요. 모의고사 쉬운 4점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렇게 폭넓게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1등급은 70 초반으로 중간고사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징적인 것은 객관식 뒤에 두 문항이랑 단답형 한 문항이랑 이렇게 이제 아마 세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세 문제가 전부 다 그 이차함수와 직선이 나오면서 식을 작성하고 그래프를 추론하는 그런 연습이 다 필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학원에서나 아니면 혼자 이제 그런 연습이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는 역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계속 2학기에는 또 도형 파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고2 때도 나오고 고3 때도 계속 할 수 있는 파트라서 여러분이 그래프, 뭐 절대값 그래프라든지 위치 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은 꼭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고요. 자, 지금 여기서부터는 그냥 풀이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제가 개념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서 할 건데 일단 1번은 너무 쉽죠. 4P2니까 4 곱하기 3이라서 답이 12가 되겠고요. 자, 2번은 이제 행렬 계산인데 비행렬을 주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얘니까는 b 대입하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풀이 한번 그냥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a는 요 행렬에서 이제 그 b를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빼면은 같은 성분끼리 빼면 되니까 2,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6. 요게 이제 2a의 행렬이고 따라서 모든 성분의 합은 요거의 절반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더하면 4니까는 절반이라서 1번 하셔도 되고 그래서 2로 나눠서 이렇게 더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남학생 4명이랑 여학생 2명이랑 일렬로 줄을 서는데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 자, 이것도 너무 다 기본 문제고요. 자, 여학생이 이웃해야 되면은 우리 주머니에 넣잖아요. 그죠? 여자 1이랑 여자 2가 이제 주머니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 남자는 이제 4명 있는데 자, 이웃해야 되는 거는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버려. 그러면 하나 취급하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총 5명이다. 그러면 줄 세우는 것은 이제 5패까지가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주머니 안에 실제로는 2사람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2사람이 줄을 서서 2패, 2 곱하면 되겠고 답은 24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입니다. 4차 방정식이 있고요. 내근을 구했을 때 뭐 저렇대요. 그럼 여러분이 그 조리제법 해보시면 되겠죠. 두 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리제법 해보시면은 나머지 두 근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그냥 갈게요. 자, 두 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x제곱에 두 근의 합이 1이니까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지금 최고차항이랑 상수항 보시면은 이런 거는 바로 잡혀버려요. 그죠? 그럼 여기 중간에 1차항 개수만 여러분이 알면 되겠는데 지금 x세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나오면 얘는 3x 세제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3x가 되겠고요.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y 켤레근이 되겠습니다. 잠깐 보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이제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얘는 근해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그럼 근해 공식 써볼까요?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은 인수분 되는 거 아니야? 인수분 되는데? 마이 3 x 세제곱. 응? 뭐죠? x제곱에 세제곱이 3x 세제곱 마이너스 2가 들어가야 되는군요. 다시 해야겠네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차 방정식의 네 근이요. 자, 일단 두 근은 주어져 있거든요. 마일과 2가 주어져 있으니까 두 근을 가지고 여러분 조리제법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는 합과 곱을 이용해서, 자, 합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x, 곱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그냥 2차식 만들어 버리고요. 그 다음에 곱해서 저 4차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최고창 x 4제곱과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4를 일단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은 결국에 얘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제곱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지금 세제곱이 어디서 나오냐면 요렇게랑 그 다음에 요렇게랑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 세제곱이면 얘가 플러스 2x 세제곱이 돼야 돼서 여기는 2x가 들어가면 되겠고요. 이 뒤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a 플러스 by와 a 마이너스 by 켤레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그냥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이제 궁금한 건데, 물론 두 근의 합과 곱 이용하셔도 되잖아요. 지금 요거 켤레끼리 여러분 곱하면은 얘가 지금 복소수이기 때문에 허수라서 켤레끼리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인 거 아시나요? 자, 그럼 두 근의 곱인 거니까 요거 a분의 c 하시면은 두 근의 곱과 같아서 답이 2번 2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2차 부등식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자, 그럼 일단은 0 이상이다.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2차 부등식이거든요. 그럼 여기 지금 개수가 상수인 거는 쉬운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이 x에 뭐가 들어가도 다 0 이상이 되려면은 이렇게 x축과 만나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근 갖는 것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아이고 얘는 판별식이 0인 친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별식이 0 이하면 되는 거고요. 자, 짝수 판별식으로 가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전개를 하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6이거든요. 그게 0 이하면 되겠고요. 두 근의 합이 1이기 때문에 3이랑 마이너스인데 사이범위라서 마이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고, 둘 다 등호가 있는데 양쪽이 정수니까 뺀 다음에 1 추가로 더해주시면 돼서 정수는 여기 지워졌네요. 6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은 3차 방정식의 두 허근. 자, 그러면 여기 실근이 하나 있을 텐데 여기 이런 거는 2 집어넣어 보면 지금 성립하시는 거 알겠죠? 그래서 2로 여러분 조리제법 해보시면 되고요. 지금 2차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이거 붙여주셔야 되고, 자, 하시면은 실근 하나와 얘가 허근 갖는 방정식이라서 지금 두 허근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이다. 얘의 두 허근이 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얘는 전개하셔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만 구하면 되는 거라서요. 요거는 뭐 근해 공식 쓴다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그냥 근관계수의 관계로 바로 풀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 근의 곱은 3이니까 저거 전개하면은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플러스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더한 다음에 1 더하면 되니까 2라서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고요.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겠다. 근데 a제곱은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성분을 결국에는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제곱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알파랑 베타를 구할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개수를 보면 두근의 합과 곱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두근의 합은 7이고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요거는 일단 먼저 써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행렬 A를 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1, 베타. 자, 곱하는 방법 알잖아요. 그죠? 요렇게 곱하고. 자, 그러면은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1이고요.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결국에 여기랑 여기 성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 성분은 어떻게 하죠? 요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베타 제곱 플러스 1이라서 얘 둘이 더한 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합에다가 2를 더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곱의 합은 뭐죠? 요거 제곱한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면 되죠. 49에서 플러스 2 되니까 여기가 51일 거고요. 자, 답은 53이 되겠습니다. 4번이고요.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자연수 n과 의미 아닌 정수 r에 대해서 요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여기가 개수에 뭐 NPR이랑 NCR, 그 다음에 R팩이 지금 들어있는 건데요. 일단 2차 방정식의 중근 갖는다 하면은 우리가 이거 지금 뭐 인수분해 우리가 바로 해볼 수는 없으니까 판별식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짝수 판별식을 쓰고요. 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 자, NCR에다가 R팩을 곱한 거. 자, 여기까지가 0이 지금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요 부분 보시면은 NCR은 조합이고 거기에다가 R팩이 붙었으니까 나열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NCR과 R팩이 곱해지면은 우리 NPR로 바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결국에는 NPR, 여기도 NPR이니까 얘를 잠깐 X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인 거잖아. 그래서 인수분해보면 NPR의 값이 0 또는 1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그 경우에서 문제잖아요. 여기 뭐 만약에 0이 들어가도 1이기 때문에 지금 0인 거는 불가능하고요. 자, 따라서 NPR이 얼마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얘가 1이라는 거는 얼마인 거죠? 이 둘 다 얘가 뭐일 수밖에 없죠? 1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으면서 1인 케이스여야만 이 순열의 경우의 수가 한 가지가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NPR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1인 거야. 1인 거니까 저 개수부터 1x제곱이고요. 그 다음 여기가 2x인 거고,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NCR도 마찬가지로 1C 1이니까요.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중근은 x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x값이 마이너스 1 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고요. 자, 지금 제한 범위가 있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인데, 자, 여기서 2x-1이 지금 겹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차 함수인 것은 또 여러분이 많이 해봤을 텐데, 여기가 지금 1차식이어가지고 우리가 치환을 할 때 2x-1이 는 t다 이렇게 보시면은 x가 바뀜에 따라서 지금 t가 바뀌게 되고요. t가 결국에는 y값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t가 다시 들어가서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5의 최대 최소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y 범위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게 되는 건데, x가 제한 범위가 생기면 t도 제한 범위가 생길 것이고, 그게 여기 들어갔을 때 y가 최대 최소가 정해지는 거라서 여기서부터 일단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2x-1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지금 1차 함수잖아. 근데 0부터 3까지로 얘를 이제 자르게 되면 함수값이 0 집어넣었을 때 최소일 거고 3 집어넣었을 때 최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마일부터 5까지가 누구의 범위가 되는 거죠? t의 범위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t는요, 마일 이상 5 이하라고 여러분 쓸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 t가 얘한테는 다시 x좌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 2차 함수는 표준형 만들어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얘는 아래로 블록한데 대칭축이 지금 얼마야? 3이고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인 2차 함수거든요. 근데 범위가 마일부터 5까지로 t 범위가 잘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3에서 마이너스 1이 더 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일은 더 멀고 5는 이렇게 가까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점들만 나오고, 그에 따른 y좌표가 제일 클 때와 작을 때는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고요. 3일 때 마이너스 4로서
최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4고요. 최대는 t에다가 얼마 넣어야 된다고? 마이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16에서 4 빼니까 답은 12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8이고요. 4번입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자, 남자 3명이랑 여자 1명으로 구성된 동아리에서 대표 3명을 뽑는데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적어도 1명씩 포함된 경우의 수. 자, 그러면 적어도가 여러분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여사건 생각하실 거고요. 지금 남자 또는 여자가 1명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안 되는 걸 생각해보면 남자 3명이 다 뽑혔거나 여자 3명이 다 뽑히는 경우의 수밖에 없어서 지금 전체 사람 수가 n 플러스 3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3명을 뽑는 걸 전체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면 그 중에서 안 되는 게 남자 3명 중에서 다 뽑아버리거나 여자 n명 중에서 3명을 다 뽑는 경우의 수만 빼면 남녀가 적어도 1명씩은 포함된 게 되겠고요. 자, 그게 지금 84가 된다. 그래서 얘를 풀어서 n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 얘가 조합 계산이기 때문에 일단 순열 계산으로 먼저 한 다음에 줄 세우는 거 취소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3C3인데 여기 1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여기 줘야 되니까 마이너스에 n, n-1, n-2 하고 3팩토리얼 하면 이게 84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여기 먼저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85 이렇게 될 거고요. 자, 3팩토리얼이 둘 다 분모에 있기 때문에 6이죠. 그래서 85에다가 6 곱해줄게요. 그러면 6, 5, 30에 3, 8, 6, 48 하면 510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그 3차 방정식이 되는 건데요. 지금 내가 애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3차 방정식 이거 뭐 전개해서 여러분 풀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객관식이니까 그냥 하나 기준 잡고 넣어본 다음에 작다 싶으면 큰 숫자 또 넣어보면 되고 이게 크게 나왔다 싶으면 작은 숫자를 넣어보면 돼서 저는 그냥 전개하지 않고 대입하는 걸로 중간 숫자부터 그냥 가볼게요. 자, n에다가 7을 넣으면요. 얘는 8, 9, 10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을 넣으면 얘는 7, 6, 5인 거잖아. 그지? 그럼 계산해서 얘는 72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210이 되니까 빼면은 510이라서 딱 그냥 7이다 이렇게 풀고 대입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3차 방정식. 자, 얘는 찐 오메가네요. 그죠? 우리 학생들 알아들을 텐데. 자, 찐 오메가. 자,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할 때 쟤를 만족시키는 것은 자, 그럼 일단은 우리 쟤랑 똑같은 친구가 누구예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자, 요거에 한 허근이 오메가고 다른 허근은 오메가 파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1 더하기 오메가 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이항을 시켜서 마이너스 오메가 하나짜리로 여러분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가 들어가면은 분자는 마이너스 2 오메가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분모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24 있고 이렇게 이제 연달아서 그 숫자 3개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지금 3의 배수네요. 그러면 2025가 3의 배수니까 저 친구를 오메가 3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얘는 주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요거는 세제곱하면 1 되는 i니까 쟤는 1이라고 쓰시거나 오메가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럼 일단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하나 전이잖아. 그지? 그럼 오메가 제곱일 거고 그 다음 걔 또 하나 전이니까 얘는 그냥 오메가겠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분모가 됩니다. 자, 근데 오메가 세제곱은 1인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항 두 개, 1 더하기 오메가 또 보이세요? 1 더하기 오메가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 그럼 이 친구랑 계산하면은 2 오메가 제곱이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분모는 2 오메가 제곱이고 그러면 2는 약분되고요. 마이너스 오메가분의 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어렵지 않은 오메가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12번은요. 연립방정식인데 xy 근이 실수. 자, 이것도 너무 많이 해봐가지고 자, 일단은 여기 1차식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로 해서 대입법으로 이제 갑니다. 그죠? 그럼 x제곱에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 들어가서 그러면 얘는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인 거고 k는 상수인 거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실수가 된다는 거는 x가 근인데 실근을 갖는다는 말과 같아서 이제 판별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시면은 마 3x 제곱이에요. 플러스 4k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나올 건데요. 얘가 무슨 근? 실근을 가져야 돼. x가 실수라 했으니까. 그러면 짝수 분배식 써도 되겠죠? 자, b 프라임 제곱 4k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ac 가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죠? 그냥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0 이상. 만약에 실근이 오직 하나다. x값이 오직 하나다 하면 이제 여기가 0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전개하면은 k제곱 마이너스 3k가 0 이상인 거잖아요. 얘 바깥범위죠. 그는 0이랑 3이 나옵니다. 인수분해 해보시면 되고요. 0 이하 또는 3 이상이 돼서 0이랑 3이 들어가면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전혀 뭐 어려운 게 없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는 좀 일단 길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여기 두근 알고 얘 위치 잡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위에 거는 두근의 합이 지금 1이라서 3이랑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일단 색칠이 있으니까 요거 등호 있으니까요. 색칠 꼭 해주시고 바깥범위. 자, 위에 거 해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자, 밑에 있는 애는 지금 모릅니다. 모르는데 바깥범위인 건 체크하셔야 되고요. 연립을 했을 때 저렇다고? 그러면은 2 미만이 지금 연립을 했을 때인 거잖아. 2 미만. 아, 내가 사입범인데 바깥범위구나. 자, 저 앞에 거 사입범위네요. 마이부터 3까지. 자, 여기 위에 거. 그리고 밑에 거를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노란색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2에서 끊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제가 뭐야? 바깥범위네? 그럼 바깥범위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2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가면은 마이 이상 2 미만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한 근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른쪽 근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근이 여기밖에 없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는 겹치면 안 되니까 무조건 3보다는 오른쪽에 뭐 모르니까 그냥 알파 잡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상황이어야 저 연립부등식의 해가 저렇게 유지가 될 거고, 자, 밑에 거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똑같이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자, 지금 위에 있는 친구는 5랑 마이너스 2가 두 번이거든요. 5랑 마이너스 2 바깥범위.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쟤는 또 사입범위인 거잖아.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밑에 있는 식이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가 똑같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2는 그대로 여기 들어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알파가 이제 얘보다 더 커야 되는 것도 맞잖아요. 그죠?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치? 그럼 알파가 근데 여기까지 가면 안 된다 이거지. 해가 없다 했으니까 얘랑은 겹치면 안 돼. 그러면 여기까지가 갈 수 있는 알파의 이제 바운더리가 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라는 거는 결국에 범위 문제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알파의 범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의 범위는 3보다는 뭐 해야 되죠?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여기서 3.112부터 다 되지만 이게 딱 얼마여도 3이어도 어차피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저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3 이상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 부분도 보시면은 해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5보다 대놓고 작아도 되지만 5여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죠. 해가 둘 다 빵꾸 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알파 한 근의 범위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요 2차식을 생각했을 때 a 더하기 b는 x에 1 넣었을 때의 함수값 정도로 생각을 해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f1인 거야, f1. 자,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지금 a 더하기 b 만들어지는 거는 보이시죠? 자, 그러면 얘가 근을 갖는데 지금 한 근은 2였고요. 다른 한 근은 우리가 알파라고 잡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등식 느낌으로다가 자, 여기다가 1 넣었으면 여기도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누구랑 같죠? 계수 이거 확인하세요. 1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써도 되는 거지. 자, 그럼 1 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1 빼기 알파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더하기 b의 범위가 궁금한 거니까 1을 넘기도록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플러스 알파. 그래서 결국에는 a 더하기 b가요. 알파 마이너스 2를 뜻하고 얘의
무슨 문제인 거야? 범위 문제인 거야. 값이 정해진 게 아니고요. 범위 문제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알파의 범위가 있으니까 결국에 마이너스 2만 붙여주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2 해주시면 1 이상, 그 다음에 3 이하 이렇게 될 거니까 최대 최소를 더하면 답은 살아서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4번이고요. 자, 얘는 2차 부등식과 경우의 수가 같이 이제 들어있는 문제인 건데 12하의 자연수라고 돼 있고 서로 다른 이런 건 없네요. 그죠? 자, 2차 부등식인데 지금 오직 해가 한 개네요. 그죠? 그럼 얘는 뭐야? 우리 딱 접하는 케이스인 거지? 지금 0 이하인 부분에 딱 한 점만 된다는 것은 아래로 볼록하면서 축에 접하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게 하는 ABC 순서상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더해서 제일 컸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게 언제예요? 접할 때라서 뭘 만족하면 돼? 판별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죠. 자연수라서 어차피 양수인 거는 그냥 당연한 거고 자, 판별식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ABC는 10 이하 자연수라고 그랬고 최대한 그냥 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누군가가 들어갔을 때 제곱이라서 그냥 제곱수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쨌든 ABC가 지금 B가 작으면은 AC도 뭔가 같이 작은 느낌이잖아. 그럼 B를 한번 키워볼까요? 그럼 B가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자, 10이라고 넣으면은 얘가 지금 100이 되는 거죠. 이게 100 되면 되고요. 그러면 AC는 4로 나누면은 25가 되면 되는 거고 근데 25는 5 곱하기 5밖에 안 되니까 A랑 C가 5일 때 해서 더하시면 최대값은 일단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은 두 자연수 A, B와 O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빨간 공, 파란 공, 상자 N개 있는데 자, 빨간 공만을 2개씩 담으면 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의 개수. 이게 지금 그 변형 문제인데 그 뭐죠? 의자, 뭐 방의 개수, 학생 수. 자, 그 문제인 것 같거든 지금. 자, 그러면 빨간 공부터 갈게요. 자, 빨간 공은 지금 A개가 있고요. 상자는 N개가 있습니다. 이게 상자고요. 이게 빨간 공의 개수입니다. 자, 근데 빨간 공이 2개씩 담으면 자, 그러면 넣은 거는 지금 2개씩 담은 거니까 상자에다가 아니지. 자, 빈 상자가 몇 개라는 거야? 빈 상자가 4개. 그러면 빨간 공이 자, 2개 이렇게 들어가다가 여기 상자에 넣었다 생각해봐. 그러면 상자가 N개가 있어. 근데 빈 게 몇 개라고? 4개.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상자가 N개인데 이 4개는 지금 비어있는 거고 그러면 한 개 더 빼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이유가 자, 여기는 비는 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개부터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자, 그러면 빨간 공의 개수가 A인데요. 그 A가 어떻게 정해지냐면 상자에다가 지금 2개씩 넣고 있는 거니까 N개 중에서 4개는 비어있으니까 빼는 거고 마지막 상자는 몇 개 있는지 안 정해졌으니까 빼는 거야. 즉, 몇 개를 빼야 되냐면 하나 더 빼서 5개를 빼야 됩니다. 5개. 그러면 이 5개의 상자에는 공이 2개씩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는 비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 몇 개부터? 1개부터. 자, 그 다음에 최대 몇 개까지? 2개까지 해서 요렇게 하시면은 지금 A의 범위, 빨간 공의 범위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도 똑같이 해보시면 됩니다. 자, 비어있는 게 몇 개죠? 2개죠. 그러면 1개 더 빼시면 돼요. 1개 더 빼시면 되고 자, 이번엔 3개씩 넣고 있으니까 최소 1개부터 자, 파란 공이 개수고요. 얘는 최대 몇 개죠? 3개까지 있겠죠. 그래서 요 범위가 A의 범위, B의 범위가 되는데요. 더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이 208이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더해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지금 더했을 때 최대 최소는 자, 얘들이 지금 이렇게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제일 작은 것끼리 지금 등호가 어차피 있으니까 작은 거랑 작은 거 더한 게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둘이 더한 게 최소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큰 거 더해야 제일 클 거 아닙니까? 자, 이 두 개 더한 게 최대값 이렇게 되고 둘이 곱해서 208이다 해서 방정식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몇 n이요? 5n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플러스 2까지 있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7이고 자, 그 다음에 얘는 2n, 3n이니까 5n에다가 지금 더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8이고 여기 마이너스 6이니까요. 더하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되고요. 둘이 뭐 했을 때? 곱했을 때죠. 208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5n제곱에 여기로 좀 갈게요. 25n제곱에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은 7, 5, 35 마이너스 85랑 그 다음에 5 곱하면은 마이너스 70 그러니까 마이너스 155 자, 그리고 17 곱하기 14 나 이런 거 제일 싫어해. 노잼 238 근데 저거 빼면 뭐죠? 30는 0 자, 5로 나눠주고요. 5n제곱에 마이너스 31n 플러스 6은 0이고 5, 1, 그 다음에 1, 6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요. 지금 n은 그 개수기 때문에 자연수만 돼서 상자는 6개 되거든요.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학원에서 정말 많이 풀어본 유형이라서 다 맞췄을 텐데 자, 일단은 실근 하나는 구해 여러분 조립제법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A가 여러분 사라지는 그 X값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1을 넣으면은 저기 A가 하나 남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어떻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면 얘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3A 그러면 얘도 이제 사라지지가 않네요. 그러면 2인가 보다 2 그지? 2 나오면 마이너스 4A이고 2 나오면 6A이고 그럼 얘만 나오면 사라지니까 자, 일단은 실근 하나를 찾아서 조립제법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제곱 제곱 1차 상수해서 0대기하는 x값 인수가 지금 2 하나고요. 자,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2a 플러스 6 a 자 2a 해서 얘는 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3차면은 지금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구조가 실근 하나와 여기서 이제 근 2개가 나오는데 자, 얘가 총 3개의 근 중에 실근하고 포함해서 3차니까 3개의 근 중에 실근이 딱 2개라는 뜻은 일단 얘가 허근이면 안 됩니다. 허근이면 안 되고요. 얘가 무슨 근을 갖거나 얘 자체가 중근을 가지면은 2 하나 알파 하나 이렇게 될 테니까 중근을 가지면 되는데 자, 두 번째로 뭐 확인하셔야 되죠? 이 친구가 두 실근을 갖더라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더라도 한 근이 누구면 2면 이제 근이 2가 중복되기 때문에 총 2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되겠다 해서 자, a 값을 구해 보시면요. 여기 위에 좀 쓸게요. 자,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해서 해보시면 a 값이 1 또는 9다. 이렇게 이제 2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1을 한번 여러분 대입해 보시면요. 여기다가 1을 넣으면 중근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0 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이 나오게 돼서 2개 맞죠? 2랑 마일. 자, 그리고 9가 들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라서 중근 3이 나옵니다. 그럼 2, 3 이렇게 2개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다 답이 지금 되는 거고 자, 그거랑 별도로 근 중에 2가 있는 케이스 자, 그러면 근이라는 거는 2를 넣었을 때 0 되게 만든다는 거니까 요 방정식에 x에 뭘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성립하면 되겠습니다. 자, 2 넣으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6 더하기 a가 0이면 돼서요. 요거 이항시키면 a가 10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가능한 a 값들이고요. 더하면은 20 해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번 문제 볼게요. 자, A행렬, B행렬이 있는데 거듭제곱이네요. 그죠? 자, 거듭제곱을 했는데 모든 성분의 합이 같다. 자, 그럼 일단은
더하기는 그 거듭제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특징은 여러분이 찾아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a제곱을 한번 볼게. 자, 이렇게 썼을 때요. 뭐가 변하지 않고 뭐가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적어주시면은 그 다음을 안 해도 여러분 규칙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지금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여기 그대로 1이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곱해서 더하면은 2 더하기 2가 돼서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빵이기 때문에 여전히 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빵이랑 1이니까 그대로 이제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규칙이 뭐냐면요. 여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풀어본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낯선 게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혹시나 내가 이제 그 규칙이 뭔가 찜찜하다 싶으면 한 번 더 확인해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금 똑같이 나올 거고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니까 2 더하기 4 해가지고 여기가 6 되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안 해봐도 되겠죠. 자, 그러면 m제곱을 했을 땐 이게 뭐가 될까요? 1제곱일 때 2야. 2제곱일 때는 4야. 3제곱일 때는 6이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몇 제곱일 때는? m제곱일 때는 여긴 바뀌지 않고 얘가 얼마겠어요? 그냥 2배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요. 지금 b도 사실 이게 약간 이렇게 반대로 돌아가 있는 느낌이라서 저기는 또 해보시면 101이 안 바뀔 거예요. 비행열에서는. 여기 기억자. 자, 그래서 해보시면은 나는 알지. 안 해봐도. 자, 요렇게가 여러분 이렇게 바뀌지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친구는 또 3이랑 3 더해지고 뭐 두 번째는 3이랑 6 더해지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3n 이렇게 될 겁니다. 자,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모든 성분의 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지금 얘 더한 거랑 얘 더한 거랑 같다는 거잖아. 그럼 얘는 2n 플러스인데 어차피 이거는 이항시키면 사라지니까. 그럼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이 등식을 일단 써놨어야 됩니다. 2m과 3n이 같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각할 것은 여러분 그 자연수잖아요. 그죠? 결국에 경우의 수로 이제 가야 되는데 m 더하기 n의 범위가 2025 이하라고 돼 있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지금 m이랑 n은 이 관계식에서 오는 거잖아. 그러면 대입은 다 잘하거든? 대입 한번 해볼게요. 자, m을 없애거나 n을 없애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m을 없애겠다라고 하면 n 없앨까요? n은 3분의 2m. 자,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3분의 2m이랑 더하니까 3분의 5m이고요. 자, m은 5로 나누면은 여기가 400인데 거기다 3 곱하니까 1, 2, 2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m이랑 n은요. 관계가 있잖아요. 자, 요 관계식에서 우리가 이렇게 끌고 온 건데 자, 대입하는 거는 괜찮아. 대입하는 건 괜찮은데 지금 이 m이라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3n에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n이 3의 배수든 아니든 지금 3이 한번 곱해지잖아요. 근데 앞에는 3이 없잖아. 그러면 m은 무조건 3의 배수만 들어갈 수 있어요. 3의 배수.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지금 1215 이하의 3의 배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15를 뭘로 나누면 3으로 나누면 405잖아요. 그래서 지금 답이 5번이 맞거든요. 자, 그래서 답은 405가 되고요. 거꾸로 여러분이 이제 해보셔도요. 뭐 n으로 바꿨어도 이 n 자체가 지금 2 곱하기 m. 그런데 2는 여기 3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2를 무조건 들고 와야 돼서 둘 다 자연수로서 존재를 하려면 n은요. 2의 배수만 여러분이 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18번 볼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조금 오답률이 높은 문제죠. 그러니까 1등급을 이제 맞냐 안 맞냐 정도가 이제 이쯤부터 17번부터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그럼 한 4문제 되겠네요. 그죠? 그 기준되는 문제가. 자, 일단 18번은 우리가 사실 요거 있죠. 직선 기울기 바뀌면서 하는 거는 지금 수업 시간에도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얘가 식을 여러분이 저 위에서 한 4줄에서 식을 작성한 다음에 요거를
직선과의 위치 관계를 파악해서 점이 두 개 되는 게 언젠지, 그래서 기울기만 딱 체크하셨으면 되는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모의고사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제 어려운 사전 문제는 또 아니거든요. 절대값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fx랑 gx 최고차항 계수가 1이랑 마일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지금 이차 함수가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랑 같다는 것은 이거 보자마자 2가 대칭축이네 이렇게 써놓으셔야 되고요. g도 마찬가지로 3 넣었을 때랑 5 넣었을 때랑 같다는 것은 4가 대칭축이네 하고 써놨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는 3 넣었을 때 같대. 그럼 일단 뭐 적어볼게요. 자, fx가 계수 1에다가 대칭축 알고 있으니까 이게 완전제곱식 형태로 가겠죠. 근데 현재 이건 아직 모르니까 그냥 p 잡겠습니다. 일단 쓰고요. 자, 그다음에 gx도 한번 가볼게요. gx는 계수 마이너스 1에다가 대칭축 4에다가 꼭지점 y좌표 모르니까 뭐 q 일단 가. 근데 얘를 먼저 봐야 되네요. 자, 얘를 왜 봐야 되냐면 지금 gx가 1 이상을 만족시키는 x값이 한 개이다. 자, 이거는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 자, gx는 지금 2차 함수가 위볼이거든. 위볼. 근데 1 이상인 점이 하나밖에 없대. 자,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여기가 얼마다? 1이라는 뜻입니다. 자, 한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여기서 접할 때잖아요. 그죠? 꼭지점의 y좌표가 1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라서 1 이상이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는 꼭지점의 y좌표를 알려주는 부등식 표현법.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주간고사 때부터 계속 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추론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금 F3이랑 G3이랑 같다 했으니까 얘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다가 3을 대입하면은 여기 0 되죠, 지금? 0. 자, 그럼 여기도 3 넣으면 0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fx, gx 잡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서 요마랑 위치 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쉽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없거든요. 자, 이제 그려요. 자, 그러면은 대칭축이 2, 마일. 자, 꼭지점 2, 마일. 자, 요렇게 지금 대칭축이고, 그 다음에 아보리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4, 마일. 아니네요. 4, 1. 여기다 치고. 그 다음에 아까 3 집어넣으면 0이었죠. 둘 다 여기 지나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 한 칸 간격으로다가 이렇게, 이거 위볼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네요. 이렇게. 자, 지금 그 fx가 3을 기준으로 지금 3 미만, 3 왼쪽은 fx, 3 오른쪽은 gx 이거라서 그러면 얘가 3이 지금 여러분 딱 여기거든. 3,0이라서 여기까지는 fx를 지금 그린 거고 이건 gx를 그린 거고, 뭐 점대칭이긴 합니다. 지금 요 개수도 부호 반대고 이래가지고. 자, 어쨌든 여러분 얘는 대칭 형태고 지금 이렇게 생긴 게 hx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양의 상수 m에 대해서, 자, 기울기가 양수 여기 플러스 항상 표시해 놔야 되고요. 자, 저 직선을 해석할 때는 1,0을 반드시 지나내 하면서 여기를 기준으로 기울기를 움직이면서 hx랑 만나는 게 딱 두 개여야 된대요. 그러면 그때가 언젠지 여러분 생각해봐. 지금 벌써 1,0에서 만났지 않아요? 그러면 한 점에서만 더 만나야 되죠. 근데 기울기는 양수. 자, 그러면 이제 언제냐? 얘가 이렇게 접할 때가 됩니다. 여기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꼭지점 지날 때는 아니에요. 이게 위볼이기 때문에 꼭지점 지나도 여기 앞에서 통과하거든. 그래서 꼭지점 지날 때가 아니고 언제? 여기서 출발해서 뭐 할 때? 접할 때. 교점이 딱 여기서 하나 만나는 요 더 앞에서 여러분 접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위볼 있죠? gx랑 요 직선, 저 식이랑 접할 때가 지금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거 전개 한번 할까요? 자, 마이너스 x제곱에 플러스 8x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거든요. 이 친구랑 저거랑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자, 교점의 방정식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개하면 x제곱에 n-8x 그 다음에 15 마이너스 m은 0. 근데 얘가 지금 접해야 되니까 뭘 가져야 되죠? 중근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교점의 방정식이 중근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만 쓰면 되겠고요. 자, 판별식이 0 돼야 돼서, 자, b제곱 마이너스 4ac
가 0이면 된다. 해서 m제곱의 플러스가 아니고 뭔데?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2m 64는 0. 인수분해 안 됨. 하지만 물어본 게 이쁘네요. 그죠? m제곱 마이너스 12m을 물어봤기 때문에 얘 빼고 이항시키면 돼서요. 답은 2번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고요. 자, 이거 직사각형의 개수인데 지금 저게 여러분 3층이라서 이거 이렇게 답답한 게 이거 학원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거 오답 유형 프린트에서 있었고 기출문제 할 때도 여러분 뭐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 막 이렇게 뒤집어서도 나오고 2층으로도 나오고 3층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이게 2층일 땐 여러분 있잖아. 이거 하나 봐봐요. 자, 나중에 어차피 확통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2층? 약간 층이 다른 게 두 개밖에 없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는 이제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지금 여기 자연스럽게 자 빨강 색깔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랑 색깔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을 센 다음에 안에 있는 겹치는 부분 여기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직사각형의 개수를 뭐 해주면 빼주면 얘는 이제 동일을 하거든요. 자, 근데 지금 얘는요. 집합으로 따지면 두 개라서 이게 괜찮거든. 근데 얘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기 때문에 집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두 개만 겹치는 게 존재하고 세 개가 다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층을 나눠서 그냥 해버리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위에 층 여기가 뚜껑인 직사각형 1팀 자 그리고 여기가 뚜껑인 직사각형 2팀. 자, 그리고 여기가 뚜껑인 직사각형 3팀. 자, 이렇게 세어버리면 겹치는 것도 없고 빠짐없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으로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이 노란 색깔의 케이스는 위 뚜껑은 정해졌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아래 뚜껑 중에서 아래가 누구로 막을지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옆은 지금 세로선이 4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2개를 고르면 이제 노란색을 포함하면서 직사각형이 딱 한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18가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파란 색깔은 어떻게 되죠? 위에는 무조건 얘야. 그럼 얘 아니면 얘 중에서 하나 막아버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니까 6개 중에 2개 고르면 됩니다. 30이고요. 자, 초록 색깔이 윗변이다. 그럼 아랫변은 무조건 고정이죠. 한 가지에다가 지금 2개 더 늘어났죠? 그래서 8C 해가지고 28. 그래서 이렇게 3개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학원에서 이제 우리 학습했으니까 이게 이제 쉬운 거고 아마 이거를 생각보다 틀린 친구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20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가요, 지금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근을 알려주고 여기 접하는 좌표가 알파, 베타, 그리고 만나는데 또 알파, 베타. 이렇게 이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와 함께 식을 바로 작성하셔야 되고요. 지금 fx에서 3분의 2x 플러스 이 직선이랑 지금 접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각각의 식을 잡을 건데 얘랑 fx가 접하는 거니까 3분의 2x 그리고 플러스 1을 뺍니다. 그러면 교점의 방정식이 갖는 근이 중근인데 그게 알파라는 거고 개수가 1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1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알파가 근이니까 x 빼기 알파의 제곱 이렇게 그냥 식을 잡아버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x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직선과의 위치 관계니까 얘가 개수는 1로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근이 베타에서 접한다 했으니까 중근이 베타인 거고 그 다음에 hx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직선이랑 위치 관계를 줬는데 개수는 2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실근이 알파 베타니까 x-알파, x-베타 이런 거 비슷한 거 약간 내신고쟁이에서 본 것 같거든요. 2인가 3인가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지금 이 친구들을요 더해보시면 fx, gx, hx가 식이 나오는데 결국엔 2차 식인 거고 최소값이니까 꼭지점에 y좌표가 5가 되게 하는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시오. 자, 그럼 지금 이게 그 식의 특징을 보면 우리가 결국엔 더할 거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나중에 치환해서 구할 겁니다. 치환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파랑 베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덩어리로 보겠다. 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더 해볼게요. 일단 더하면은 이 식이 좀 그거 전개를 해야 돼서 여기다 쓰시면 자 fx 더하기 gx 더하기 hx 이렇게 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저거 우변부터 일단 더할게요. 자, 우변에 더하면은 x제곱 2개랑 2x제곱이니까 4x제곱. 저는 그냥 내림차순으로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배로 묶으면 이제 마이너스 2 있어서 마이너스 2로 좀 묶을게요. 자,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 있고요. 그 다음 밑에서 또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또 나오고요. 거기다가 x 붙이시면 되고, 자 상수항은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이랑 2알파 베타 쭉 전개해서 더하시면 요렇게가 지금 2알파 베타죠. 이렇게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얘를 이항시켰기 때문에 하나 넘긴 다음에 3배 주셔도 괜찮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2x 플러스 3이 붙어야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이거 여러분 봤더니 여기서 보이는 거 있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있죠? 요만은 애초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요게 이게 덩어리로 바뀔 수 있고요. 얘도 덩어리고요. 얘도 덩어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식을 좀 이쁘게 정리를 하면요. 얘가 지금 동류항 계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를 묶었을 때 우리 알파 더하기 베타를 치환하자. 결국에는 이 합이 궁금한 거니까 이거를 뭐 는 t로 두겠습니다. 자, t로 두시면요. 여기 t가 2개니까 2t인 거죠. 2t. 자, 그리고 2니까요. 마이너스 1x. 자, 여기까지가 지금 1차 항 쓴 거고요. 자, 상수는 얘랑 얘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t로 바꾸기로 했잖아. 그러면 t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 자, 요렇게 그냥 간단하게 볼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얘가 요 3개 더한 놈인데 얘의 꼭지점 y좌표가 오면 되는 거라서 지금 요 친구가 그 표준형 만들었을 때를 이제 구하시면 되고요. 대칭축 바로 구해도 돼요. 대칭축. 요거 2배 분의 요거 부반대.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보다는 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칭축을 이렇게 그냥 구하셔서 얘를 이제 뭐 한 거? x에다가 대입한 거를 정리하면 그게 5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꼭지점 y좌표 구하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4 곱하기 제곱하니까 16에 2t-1제곱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으시면 마이너스 2랑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2t-1 또 중복되죠? 그럼 2t-1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t제곱 더하기 3. 밑에 좀 써야겠다. 자, 그게 여러분 5가 되게 하는 t만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하면 여기가 이제 4고요. 얘가 4분의 2와 같아서 마이너스 4분의 1, 2t-1 제곱 이렇게 이제 남고요. 거기에다가 t제곱, 그 다음에 이거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는 0 해서 요거만 이제 여러분 전개해가지고 t 구해주면은 답이 나올 텐데 해볼게요. 그냥 분수인가 봐, 그지? 잠깐만, 이거 좀 지우자. 어쩔 수 없다.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이거 이제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를 곱할까요? 마이너스 4 곱할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2t-1 제곱에, 그 다음 내가 마사 곱했으니까 마사 t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사 곱했으니까 플러스 8은 0 해서 제곱이 없어지네요. 자, 마이너스 4t 플러스 9는 0이고요. t가 4분의 9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t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곧 4분의 9가 돼서 답은 13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그래프가 일단 다 주어져 있고 근이 일단 문자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식 작성하는 것만 알면은 바로바로 풀 수 있었던 거고, 내신고쟁이 한 2 정도만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도 지금 신한고 시험은 전부 다 맞을 수도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이 열심히 임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단답형이 이번에 딱 하나였는데 넘어가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자, 단답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고요. 이거 저도 안 풀어본 거기 때문에 일단 요 주어져 있는 식이 요 f가 지금 없는 거죠.
여기다가 넣어서 일단 쓰긴 쓰는데 저 식이 굉장히 복잡하겠다, 그지? 여기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자, F알파는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4고 그 다음 F베타는 알파에 베타 나온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감마 제곱 플러스 2감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요. 그게 지금 이거가 여러분 돼야 된대요. 근데 알파, 베타와 감마는 저기 위에 있는 3차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뭐 근각일수 관계 3차짜리 있잖아요. 이용해가지고 구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 이게 다 2의 배수 아닙니까? 2. 그러면 일단 2는 좀 빼는 게 낫겠죠. 2를 뺄 거고 얘만 지금 써보면 알파 제곱에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이게 또 인수분해가 되는 구조였던 거지. 그래서 2를 뺀 다음에 인수분해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 그러면 이제 이거는 쉬운 거다. 자, 왜냐면 알파 플러스 2랑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거면 거기에 베타 나온 거니까 베타도 똑같이 베타 플러스 2, 베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을 거고 얘도 똑같이 알파 플러스 2,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2 꺼냈으니까 얘는 8분의 마이너스 52 해서 지금 저 식을요 전개해도 뭐 풀 수는 있는데요. 지금 전개하면 산으로 가겠죠. 시험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전개하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각각을 인수분해해보면 결국엔 같은 구조니까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 이렇게 그냥 한 팀이고 이렇게 한 팀이고 두 개를 구하는 문제가 그냥 섞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로 약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3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열심히 요 근각일수 관계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 갈 건데 혹시 자 이거 괜찮을까요? 지금 요 친구가 개수가 이제 2라서 그렇긴 한데 전개하셔도 지금 되거든요. 근데 저거 원래 하던 거니까 여러분 똑같이 해도 돼. 풀던 대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 조금 식을 보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지금 개수가 2니까 일단 2 붙이고요. 세 근이 저거잖아? 그러면 인수분해했을 때 얘가 들어있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구조가 어차피 얘랑 이제 비슷하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제가 양변에 뭘 할 거냐면은 일단 마이너스를 곱할 겁니다. 왜냐면 알파, 베타, 감마가 지금 전부 다 플러스여야 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거는 3개 곱해도 마이너스 1 곱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지? 알지? 그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가 알파 빼기 x, 베타 빼기 x, 감마 빼기 x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항등식이니까 좌변에도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고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12x, 마이너스 k. 자, 요 정도가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한다고? 지금 저 파란 색깔 밑줄 두 개가 여러분 구조가 이제 똑같은 거 보이세요? 그러면 x에다가 내가 어떤 수를 대입하면 저 함수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양변에 대입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근데 이 찜찜한 거 이 분수 만들기 싫거든. 그래서 그냥 이 아까 다시 집어넣어. 2 하나 넣어. 2 하나 넣어. 이해되고 있지? 그럼 4를 곱한 거야. 그럼 4를 곱하면 다시 이건 얼마나 되는 거지? 마이너스 26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왼쪽 밑줄은요. x에 뭐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얼마 대입하면 되는 거죠? x에 1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에? 요 식에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죠.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러분 여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죠? 16에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24에 마이너스 k. 자, 그리고 1 대입하면 마이마 32 마이너스 k.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k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얼마 나오죠? 7 마이너스 k 나오고요. 근데 이거 둘 다 여러분 마이너스 그냥 곱할게요. 그럼 k 플러스 20이랑 k 마이너스 7이랑 곱하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26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깔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전개하시면요. k제곱에 13k에 마이너스 140인데 26이 이제 넘어오니까는 마이너스 114인가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인수분해 할 건데 이거 2로 나누면은 57이고요. 3으로 나누면은 19거든요. 그래서
6이랑 19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3이라서 마이너스 19와 6이 이제 구하는 K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해설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여러분 해설 들어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시험에 보면 보통 킬러가 진짜 손이 안 될 정도로 좀 어려운 걸 내가지고 식이 엄청 길거나 해서 보통 찍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그럴 난이도까지는 없었지만 이게 앞에서부터 되게 쉬운 문제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속도를 문제 푸는 속도를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또 방학 동안 우리가 또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방학 동안 실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2학기 때는 항상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